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ITQ 엑셀을 하면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함수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함수들만 모아서 한번 오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함수에는 여러 함수들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게요. 우선 오늘은 총 17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정한 텍스트를 뽑는 이 함수에는 right, left, mid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right는 글자 이제 텍스트의 오른쪽에서부터 그 글자 수를 세서 자르고, left는 왼쪽에서부터 자르고, mid는 중간 부분에서 글자를 자를 때 쓰는 함수예요. 그래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right는 우선 여기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라는 이 텍스트를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글자, 고등학교라는 이 네 글자만 뽑고 싶을 때 라이트 함수 이거를 킨 다음에 그 텍스트에다가 B2 셀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4라고 쓰게 되면 이 오른쪽에서부터 네 글자를 뽑으시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잘란의 텍스트 영역을 선택을 하고 잘란의 글자 수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밑에 고등학교라고 뜨게 되죠. 이렇게 오른쪽에서부터 몇 글자를 뽑고 싶을 때 쓰는 함수가 right입니다. 그럼 left는 뭘까요? 당연히 right와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왼쪽에서부터 글자를 뽑고 싶을 때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라는 글씨에서 경기만 뽑고 싶을 때는 당연히 잘란의 텍스트 영역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잘란의 글자 수 2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 밑에 경기라고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id라는 함수는 이 글자 중에서 중간의 글자를 뽑아내고 싶을 때 쓰는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이라는 이 글자만 쓰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면 우선 텍스트에다가는 이 잘라낸 텍스트를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스타트 넘버 이 어디서부터 글자를 뽑을 것인지 지금 우리가 영상을 뽑을 건데 여기 이 0이라는 글자는 세 번째 글자잖아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이 세 번째 글자이기 때문에 스타트 넘버에 3 그리고 여기서부터 몇 번째 글자를 몇 개를 잘라낼 거냐 두 개니까 2라고 적어주게 되면 이 위치에서부터 이 두 글자만 이제 뽑아서 이렇게 영상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조건에 따라 이제 값을 반환하는 함수들이 일단 크게 if, count if, sum if 이런 함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if라는 함수는 우선 조건식을 앞에 적어주고 이 조건이 참이면 여기 true의 값을 반환을 하고 이 조건이 거짓이면 이 뒤에 글자를 반환을 하는 거예요. count if는 이 배열, 이 범위에서 이제 조건에 맞는 값의 개수를 찾을 때 쓰는 함수고 sumif는 이 배열에서 이 조건에 맞는 함수의 합을 구할 때 쓰는 함수예요. 그래서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우선 if 함수는 가장 많이 나오는 함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조건에 따라 값을 반환하는 함수로 조건이 참이면 true 값을, 거짓이면 false 값을 반환을 하고 여기서 이제 60점 이상이면 합격, 그리고 60점이 이상이 아니면 불합격을 표시하고 싶을 때 우선 조건은 뭘까요? 조건은 60점 이상이냐 라는 게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 조건식에다가는 이 셀을 먼저 클릭을 하고 이게 이상이면 60 이상이면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상일 때는 이게 참이면 합격이니까 여기다가 true 값의 합격. 네, 글자를 입력할 때는 다 큰 따옴표 안에다가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큰 따옴표 안에 합격을 적고 그 다음에 이게 60점 이상이 아니면 불합격이니까 큰 따옴표 안에 또 불합격 이렇게 적으면 결과값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40점은 60점 이하니까 불합격, 불합격,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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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 네, 이렇게 되면은 잘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count if라는 함수는
이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직위가 이제 사원, 차장, 부장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사원의 수를 구하고 싶을 때 우선 여기 이 범위 밑에 사원부터 여기 밑에 사원까지 드래그를 해요. 조건 범위 이 중에서 사원을 구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 사원을 클릭을 해도 되고 아니면 큰 따옴표 안에 사원이라고 입력을 해도 돼요. 그러면 이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서 사원은 3명이니까 여기 사원의 수는 3이라고 나온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sumif라는 함수는 이제 조건에 맞는 셀을 합할 때 일단 사원의 월급의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조건도 있고 그 조건식에 대한 합계도 구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우선은 조건 범위, 조건이 사원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원을 우선 쭉 드래그를 해줍니다. 직위에서 여기 B3셀부터 B9셀까지 더한 이렇게 드래그를 해준 다음에 이 중에서 사원, 큰 따옴표하고 사원을 적어주고 이 중에서 사원을 일단 찾고 그 다음에 사원에 해당하는 값을 더해라. 더할 값은 이제 여기 오른쪽 월급에 있죠. 이제 여기를 이제 다시 드래그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사원 200, 200, 200 더해서 600이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 범위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조건 선택하고 그 다음에 더할 값의 범위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Dmax, Dmin, 뭐 Dsum, Daverage 이런 D가 들어가는 함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약자인데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우리가 이 D가 들어가는 함수 말고는 다 여기 밑에서부터 다 드래그를 해요. 범위를 설정을 할 때.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이 D가 들어가게 되면 이 위에 이 부분까지 다 드래그를 합니다. 이 제품 코드 메뉴 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필드라고 해요. 필드. 그래서 Dmax는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정한 조건에 맞는 필드 값 중 가장 큰 수를 구하여라 이건데 이 중에서 이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조건은 뭐냐면 판매 수량 중에 가장 큰 수 조건이 근데 구분이 세트 메뉴 중에서 판매 수량이 가장 큰 수를 구하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드래그 할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필드 윗부분도 다 드래그를 해주고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찾고 싶은 값이 판매 수량인 거잖아요. 판매 수량, 필드 이 부분에 이거를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 밑에는 조건을 드래그를 해주면 돼요. 쭉 구분이 세트인 거.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이 구분이 세트인 거에 판매 수량 중 가장 큰 값을 구하여라. 맥스. 그래서 지금 세트 메뉴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세트가 여기 580, 178, 950이잖아요. 이 중에 가장 큰 값은 950. 그래서 이렇게 950이라고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min. 아까 Dmax는 조건에 맞는 그 필드 중에 가장 큰 값을 찾는 거였다면 Dmin은 가장 작은 값이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똑같이 이 윗부분 필드 다 드래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판매 수량 중에 가장 작은 값이니까 필드에다가는 이 판매 수량 하나만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구분이 세트인 거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주면 이 세트 메뉴 중에서 판매 수량이 가장 작은 거 여기서는 178이라고 나왔는데 자, 580, 178,
950 중에 가장 작은 값은 178이겠죠. 네, 이렇게 함수를 쓴 다음에 이 값이 맞는지도 한 번씩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dsum. dsum은 뭘까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똑같이 다 드래그를 한 다음에 조건에 맞는 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선 데이터베이스는 B4부터 J12까지 여기 윗부분에 우리가 처음에 입력한 이 부분 다 드래그를 해주고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세트 메뉴의 판매 수량 합계. 그래서 필드는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할 거니까 판매 수량을 선택을 하고 구하고자 하는 값. 그 다음에 조건, 구분이 세트인 거. 이렇게 쭉 한 번에 드래그를 해주면 580, 178, 950 이렇게 다 더해서 1708이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D-average 이거는 뭘까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정한 조건에 맞는 필드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예요. 평균, average. 그래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를 쭉 드래그를 해주고 필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세트 메뉴 중에 판매 수량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값은 어쨌든 판매 수량이 평균이니까 필드에 G4 셀을 클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조건이 구분 세트 메뉴인 거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569.3333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dmax, dmin, dsum, daverage 이런 함수들, d가 들어가는 함수는 다 위에 이 필드 부분을 함께 드래그를 해주고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값을 필드를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조건을 드래그를 해주고 이거를 알면은 이 4개 중에 하나만 나와도 맞출 수 있겠죠. 이 4개 중에 하나는 진짜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약간 다른 거랑 형식이 조금 달라서 당황할 수 있는데 이것만 익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랭크 EQ 함수인데 이게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랭크 함수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랭크랑 랭크 EQ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어진 범위 안에서 순위를 구하는 함수예요. 지금 이 점수에 대한 순위를 나타내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선 옆에 지정한 수, 이제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수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주어진 범위, 어떤 범위에서의 순위를 구할 거냐 라고 해서 이 B3부터 B9까지 드래그를 해주면 되는데 이거를 드래그를 해준 다음에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범위를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범위를 고정을 시키지 않으면 밑으로 하나씩 다 내려가게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값이 안 나와요. 그래서 꼭 랭크 함수에서는 이 범위를 지정을 해줄 때 무조건 이 범위를 한 번에 드래그를 한 다음에 F4 누르는 거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0이면 내림차순, 1이면 오름차순인데 이제 내림차순으로 구할 거니까 0을 입력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VLOOKUP이라는 함수인데요. 이 VLOOKUP은 세로로 입력된 자료에서 원하는 값을 참조하여 옆에 위치한 다른 값을 찾을 때 사용하는 함수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은 여기서 이름에 따라서 근무지가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한 근무지를 알고 싶어요. 그럴 때 일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여기 근무지가 뭐냐, 이 사람에 대한 근무지가 뭐냐라는 건데 일단 값을 먼저 이름을 먼저 클릭을 해줍니다. 이름을 먼저 클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범위를
드래그를 해줘야 되는데, 이 테이블을 드래그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맨 앞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고 이 이름이 있는 위치부터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꼭 이게 맨 앞에서부터 하면 얘를 못 찾아서 오류가 떠요. 그러니까 꼭 이 이름이 있는 위치에서부터 드래그를 해줍니다. 박진수는 여기 세 번째 열부터 있잖아요. 이름. 여기 밑에서부터 J12까지 드래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근무지를 찾을 건데, 근무지에 해당하는 열은 몇 번째인가요? 여기다가 이제 인덱스 넘버를 적어줘야 돼요. 열 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무지는 5번째 열에 있어요. 그래서 5를 적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거기 때문에 펄스를 적어주면 돼요. 네, 우선 찾고자 하는 값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범위를 지정을 할 건데, 범위는 이 값이 있는 위치부터 드래그를 하고, 그 다음에 근무지를 찾을 건데, 근무지는 5번째 열에 있으니까 열 번호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펄스 입력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VLOOKUP도 진짜 많이 나오는 함수 중에 하나예요. 한 2번에 1번은 나오는 것 같으니까 꼭 기억을 하고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um product. 이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쉬울 수도 있는데 주어진 범위의 수를 곱해서 더할 때. 그래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이 가격과 여기 판매 수량을 곱해서 더해라. 총 얼마를 이제 하루에 판매 금액이 얼마냐 이걸 구하고자 할 때 얘랑 곱해서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sum product라는 거는 우선 첫 번째로 계산하려는 범위를 드래그를 해줘요. 밑에 가격 밑에. 그리고 판매 수량을 곱할 거니까 여기 판매 수량 부분도 또 드래그를 해줘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또 곱해서 더할 값은 없기 때문에 그냥 비워두면 돼요. 이 상태로 확인 누르면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랑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해서 이 값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라운드라는 함수인데 라운드는 이제 반올림을 해주는 함수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위치에서 반올림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기준이 이제 소수점 아래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일단 반올림 하고자 하는 값을 먼저 선택을 해줘요. 158.356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1이라고 적게 되면 소수점 아래가 기준이기 때문에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 구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56 중에서도 첫 번째 자리까지 구할 거니까 5에서 반올림을 하면 158.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 해라 하면은 2라고 입력을 해주면 되고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반올림 해라 하면 3을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뭐 10의 자리까지 반올림 하세요 라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1의 자리까지 반올림 하세요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10의 자리까지 반올림을 할 때는 여기 자릿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1의 자리,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앞에 10의 자리까지 구할 거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주면 돼요. 마이너스 1, 100의 자리는 마이너스 2, 1000의 자리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지금 소수점 아래가 기준이기 때문에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는 그냥 1, 1의 그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1, 1의 자리는 0. 이게 기준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는 거구나 해서 1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면 돼요. 160. 그 다음에 라지 함수인데 이거는 이 주어진 범위에서 뭐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선 이 범위를 드래그를 해주고
이 중에서 2라고 적게 되면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해라 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큰 값은 172.2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choose 함수도 이제 많이 나오는 함수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일단 인수 목록 중에서 1이면 발로 1을 반환하고 2면 발로 2를, 3이면 발로 3을 반환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write 함수 했었죠. write는 오른쪽 텍스트에서부터 글자를 뽑을 때 쓰는 함수고, B5, 1로 되어 있으니까 B5 셀에서 1, 오른쪽에서 글자 하나만 뽑으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여기 1, 2, 3, 2, 1, 2, 1, 3 이렇게 뽑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1이면 발로 1, 쿠폰 증정이라고 입력을 하고, 2면 음료 리필, 3이면 그냥 빈칸으로 두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맨 끝에 자리가 1이기 때문에 쿠폰 증정, 2는 음료 리필, 3은 그냥 빈칸 이렇게 나타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ND 연산자예요. AND 연산자는 이제 함수를 입력을 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뭐 어떤 글자를 뭐 AND 연산자를 사용해서 뭐 입력하세요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높은 급여를 구하고 거기에 뭐 AND 연산자를 써서 원을 붙이시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처음에 일단 라지 함수를 써서 두 번째로 큰 값의 급여를 구하겠죠.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AND라고 쓰고, AND 연산자는 문자열을 연결할 때 쓰는 함수예요. 그래서 AND 쓴 다음에 원이라고 쓸 건데 무조건 문자를 입력할 때는 큰 따옴표 안에 쓰기 때문에 큰 따옴표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72,000원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ITQ 엑셀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